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험 범위 안내 받으셨죠? 선생님이 66페이지까지 시험 낼 거거든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이제 등교 계약하죠? 그러면 등교 계약하면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의 내용을 싹 정리를 하고 문제도 좀 풀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거기 이제 앞에 그 관련 영상으로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소개해 놨어요. 그죠? 본 친구들은 그 영화를 쭉 다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선생님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엄청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시간이 될 때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어떤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냐 하면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윤리적인 관점, 그쵸? 생명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관점 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우리가 이 생명과학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원칙주의, 공동체주의 이렇게 그리고 유불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과학 기술에 관한 다양한 윤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생명복제의 윤리적 쟁점으로 여러분 그 동물복제 그리고 인간 배아복제 개체복제 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유전자 치료에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체세포 유전자 치료랑 여러분 그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성격을 보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 쟁점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이제 4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내용 봤죠? 인간 복제실을 하면서 이런 거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인간 개체를 복제하게 된다면 여러분 불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경시 거기에 나오는 그 클론들의 그런 인격이 인간성이 여러분 존중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고유성, 개체성,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선생님 그 영화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봐야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로 자 56페이지 얼른 펴보시고요. 자, 생명윤리는 말이죠. 여러분들 생명과학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작년 우리 반 학생들은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도 그래서 같이 요거에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효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과학 혼자 따로 막 좀 공부도 해보고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기술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책임있게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윤리에 대해서 서양윤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쉽죠. 요거 이 내용은 의무론은요, 여러분 그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을 예로 들면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그치? 인간성의 정식에 여러분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세요 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훼손하거나 복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공리주의에서는 여러분 우리 그런 의료행위가 사회의 행복과 이익을 높여준다면 정당하다라고 유용성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그죠?
그 외에도 여러분 이 원칙주의인데 잘못 나왔죠? 원칙주의입니다. 여러분 원칙주의. 생명과학이 초래하는 구체적 문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윤리적 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대로 하자. 그죠? 그 윤리적 원칙을 마련해서 이 원칙대로 지키자라는 원칙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해서 공동선이나 공동숙고에 두고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유불 또 한번 살펴봅시다. 유교에서는 여러분 우리 그 얘기 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효도로 여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야 한다. 그죠? 불교는 불살생이라고 해가지고 생명 가진 것들을 죽이지 말자라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도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명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으로 무위자연이라고 해서 자연 그대로 그죠? 뭔가를 막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윤리적 쟁점으로 가봅시다. 윤리적 쟁점. 자, 생명복제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크게 배아복제, 개체복제, 그리고 뭐 동물복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자, 일단 요 내용을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서 배아복제와 개체복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교과서 57페이지 얼른 보세요. 교과서 57페이지. 57페이지도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봅시다. 요 그림 잘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배아복제랑 개체복제가 어떤 과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일단 우리 이 복제한다는 거는 말이죠. 난자와 정자를 이렇게 수정시키는 과정이 없어요. 그죠? 없고, 난자에서 여러분, 핵을 제거한 다음에 여러분 체세포 있죠. 여러분 우리 세포에는 체세포가 있고 생식세포가 있잖아요. 그쵸? 체세포에서 여러분 핵을 추출해서 이 난자에다가 딱 이식을 시켜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식을 하면 수정 과정 없이 여러분 이 체세포 이 핵을 추출해서 여기 난자에다가 딱 넣어줬기 때문에 이 체세포랑 똑같이 여러분 복제가 돼요. 그쵸? 복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식한 다음에 융합을 시켜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 없이도 여러분 이렇게 복제품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배양시켜가지고 여러분 배아까지만 우리가 배양하면 배아줄기 세포를 얻게 되고요. 그 배아까지만이 아니라 배양한 다음에 이 배아를 여러분 자궁에다가 여성의 그 자궁에다 착상시켜서 임신을 시킨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개체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복제와 개체복제는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는 과정이 똑같죠, 여러분. 그러다가 배아까지만 여러분 배아까지만 이제 만들어내면 배아복제 그것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여러분 출산을 하면 인간복제, 개체복제가 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개체복제에 대한 말을 참 그래서 많이 하죠. 우리 거기에 나오는 아일랜드 영화에 나오는 그것도 개체복제였잖아요. 그쵸? 완전한 개체로 자라게 하는 그래서 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개체복제라고 하고 이것은 여러분 모든 국가에서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죠. 절대 금지. 그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교과서 57페이지에 생명복제에 대한 찬반 쟁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생명복제에 찬성하는 입장 한번 보세요. 생명복제, 배아복제, 개체복제 이런 것들을 왜 찬성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 영화에서도 그 클론의 그 장기나 이런 것들을
이식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여러분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복구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체복제까지 가지 않고 배아 상태에서 여러분 배아 줄기세포를 얻게 되면 이 배아 줄기세포는 만능세포라고 불러요. 그죠? 이 만능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이나 장기를 원하는 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낸 장기를 이제 이식을 시켜주는 거지. 이 배아는 어찌 보면 아직 인간까지 자라지 않은 발생을 배아까지만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닐 수도 있고 이 배아를 계속 여러분 발생을 연속해서 시키면 인간이 된다는 점에서 인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여러분 이렇게 복제를 함으로써 여러분 자식 출산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 그죠? 불임, 난임 요즘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개체 복제를 통해서 자식을 출산할 수도 있고 생명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멸종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멸종동물을 다시 발생시킴으로써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복제양 돌리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동물 복제는 많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장점들을 취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여러분 교과서랑 같이 보세요. 자, 반대 입장 봅시다. 일단 여러분 배아 복제는 어떻대요? 배아 복제는 여러분 우리 아직 인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배아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 배아까지만 발생을 시킨 거고 그 배아를 계속 발생을 계속 시키면 그것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출산을 하면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잠재적인 인간을 수단화하는 행위다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배아도 어찌 보면 인간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고 여러분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 난자를 채취해요. 그쵸? 난자의 핵을 제거한 다음에 체세포에 핵을 넣어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난자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 난자를 어디서 구할 건데 여성한테 그걸 사오죠. 여러분. 그죠? 그럼으로써 여성의 그 건강에도 무리가 오고 여성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여성의 몸을 수단화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개체복제 이렇게 생명복제 해가지고 클론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출생을 하고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조인데 여러분 개체복제를 통해서 어떤 애가 태어났다라고 치면 여러분 얘가 형인지 그치? 동생인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얘가 쌍둥이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개체복제의 문제점에 여러분 나랑 똑같은 애가 태어난다고 해봐. 그게 나야 과연? 그쵸? 정체성을 상실하고 고유성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게 여러분 요 위에까지가 이제 주로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이유고 그 밑에 이제 개체 복제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 막 꼭 구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상식적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배아 복제 개체 복제를 어떤 논거로 반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58페이지 보세요. 교과서 58페이지에 여러분 이제 유전자 치료가 나와요. 여러분 유전자 치료는 봅시다. 유전자 치료는 여러분 크게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프린트의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요 프린트 출력하라고 했죠. 아니면 받으러 오라고 했죠. 요 프린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여러분 유전자 운반체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 물질을 체세포에 삽입을 해가지고 질병을 치료를 하는 거고요. 요 유전자는 그 환자 개인에만 영향을 끼치고 이게 쭉 유전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죠? 체세포에 삽입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한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 그죠?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이것이 이제 후손에게까지 계속 쭉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말이죠. 우리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에 배아에다가 그죠? 수정란에다가 유전 물질을 삽입을 하거든요, 여러분. 수정란이 생식세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식세포에다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 뒷세대, 후세대에게까지 계속 유전이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고, 요거는 현재 우리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그죠? 다음 세대도 전달이 된다는 점에서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체세포 유전자 치료 말고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반 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유전이 되는 거 그지? 병의 유전을 막아서 다음 세대를 이제 세대의 유전 질환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죠? 유전병을 퇴치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유용하다. 그죠? 유전 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부모님은. 그죠? 그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 입장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바로 이렇게 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그지 유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해요. 그죠? 임상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야, 여러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요 유전자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실험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요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유전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희생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치료는커녕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 임상 실험을 할 때 그걸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그쵸? 그리고 여러분 우생학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우생학이 뭐예요? 우생학.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우월하다, 열등하다 들어봤죠, 그쵸? 그래가지고 우열의 법칙도 여러분 알 거예요. 우성, 열성 해가지고 알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우월한 자질이 있고, 그지? 또 열등한 자질이 있어. 그럴 때 인종적 자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것만 취하려는 거예요. 그쵸? 좋은 것만 취하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수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 소질을 가진 인구 증가는 방지한다. 그것이 이제 우생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 히틀러는 유태인은 열등하기 때문에 민족을 없애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인구 증가를 방지한다. 이제 열등한 인구의 증가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유태인을 학살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생학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근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쟁점 그리고 이 우생학은요, 여러분 이게 맞는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맞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전자 치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 그 다음 여러분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 4가지가 있는데 그죠?
자율성 존중, 해악 금지, 선행 정의 4가지 원칙인데요. 요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PPT를 통해서 이렇게 큰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린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우리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서요, 여러분, 아까 의무론의 관점과 공리주의의 관점을 살펴봤고요. 그쵸? 이런 전통이론 윤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이제 이런 기존 윤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 윤리학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적절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 윤리 사상 외에도 이런 것과 같은 접근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이제 전통 윤리 이론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더라 하고서 우리가, 그리고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와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윤리적 쟁점 보시면은요, 우리 여러분 이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서 동물 복제 했어요. 그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죠? 배아 복제, 개체 복제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가능하다고 다 할 수 있는가, 이게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윤리적 쟁점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명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는 여러분, 인간이 배아 줄기 세포를 통해서, 그죠? 장기 복구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불임 부부들에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 배아 복제뿐만 아니라 이제 개체 복제에도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 복제 요런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가 배아라는 것이 아까 살펴봤죠? 이 배아 줄기세포까지만 우리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면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치? 이걸 발생을 계속시키면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배아를, 인간이 될 수 있는 배아를 수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배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을 수단적으로 사용하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어요. 개체 복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클론이었다. 그렇죠? 나랑 똑같은 누군가가 생겨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고유성, 개체성,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여러분 대체 가능한 존재, 나랑 똑같은 게 어차피 있으니까 얘 죽이고, 그죠? 네가 이 얘의 역할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개체 복제를 반대하는 관점이 있더라.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요,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아가 인간을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그지? 인간을 수단화하는 거고, 난자 채취가 여성의 건강에 해롭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다. 그죠? 그 다음 개체 복제로 배아 복제가 이어진다면 배아에서 좀 더 발생시킨 게 개체 복제니까요. 심각한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사회 근본 구조가 흔들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쟁점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쟁점을 살펴보시면 유전자 치료가 나오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유전자 치료에 체세포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 치료를 여러분 지금 금지하고 있다. 그치? 그런데 그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살펴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선천적인 유전 질환을 치료해서 다음 세대에 그 질병을, 유전병을 계속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학적 효용 가치가 높아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이제 결함이 있는 배아를 바로잡아 출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래서 부모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유전자 치료를 반대하는 입장은 임상실험,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 치료가 진짜 잘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인간을 데리고 실험을 할 건데, 그죠? 임상실험의 위험성과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그런 유전병을 가진 사람이 계속 여러분 이렇게 유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작용 때문에. 그죠? 후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다. 그리고 인간 성향을 개선하려는 우생학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우생학은요, 우수한 유전자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유전 그거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인간종의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아주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고, 우리가 그 우생학의 그 예로서 나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 들었던 근거가 그거예요. 유태인들은 너무나 열등해서 이 형제를 인간을 위해서 막아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구 증가, 열악한 유전 소지를 가진 인구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유태인을 학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우생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 요 생명의료 원칙 4가지 이야기했죠?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프린트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프린트 얼른 펴보세요. 자, 봅시다. 프린트 어디서부터입니까? 여기네요. 그쵸? 우리 그래가지고 생명복제에 이제 복제양 돌리 같은 동물복제에 보시면 희귀동물을 보존하고 멸종생물을 복원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이 있지만, 그렇지만 요런 입장은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동물복제의 유용한 결과에 유용성에 이제 주된 관심을 두는 거죠. 그쵸? 동물복제는 그런데 자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요. 그죠? 인간의 유용성을 위한 동물을 이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에서 동물 입장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복제를 선생님이랑 배아복제, 개체복제 2개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배아가 뭐라고요? 배아줄기 세포를 얻기 위해서 배아 단계까지만 발생을 하는 것이 배아복제고, 여러분 그 배아에서 더 이제 발생을 시켜서 하나의 개체로 출산을 하면 그 개체복제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림 보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개체복제를 하는 것은 클론을 만드는 거죠. 나랑 똑같은 하나 누군가가 생겨난다라고 해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고요.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 자, 여기 배아복제에 대한 입장을 보시면 배아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죠? 좀 더 발생을 시켜야 여러분 태아가 되고 몸에 수정이 돼서 여기서 자라나야 몸속에 태아가 되죠. 태아보다도 더 전에
모습이잖아. 태아보다도 더 전이잖아. 그래서 아직 인격체가 아니다라는 관점. 그리고 배아로부터 획득한 줄기세포. 이건 만능세포죠. 그래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그다음 반대하는 입장. 배아 역시 초기 인간 생명, 인간 생명일 수 있다. 그 다음 많은 수의 난자를 사용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겠죠. 자, 우리 여러분 이거 참고로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체, 배아가 크면 생명체가 되는 거거든. 이건 동일한 거거든.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는 거. 그죠? 발생 과정이 연속적이고 뭔 경계가 있냐? 이런 관점에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는 그런 지위 논거가 있어요. 아무튼 이걸 살펴보시고 이 그림은 아까 선생님이랑 PPT에서 이야기했죠. 그렇죠? 요 체세포와 난자 요거를 여러분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다가 요렇게 이식을 한다. 그렇지? 난자의 핵을 제거를 해서 체세포의 핵을 난자의 핵 자리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핵 융합을 시켜서 배양을 시키면요 배아가 돼요. 그렇죠? 요 배아를 여러분 배아까지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궁에다 착상시켜서 여성의 몸에서 출산을 하면 인간이 돼요. 개체복제.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유전자 치료 살펴보면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랑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변형된 유전적 정보가 후세대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완전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만 반대를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임상적으로 위험하다. 임상실험의 대상이 누가 될 건데? 그치?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이 효과를 증명해야 여러분 이 유전자 치료를 할 텐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야. 그래서 이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그리고 가지고 여기 4가지 원칙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율성 존중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도 잘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라고 그러면 생각 안 나요. 그죠? 선행, 정의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여기 하나 안 채웠네요. 부모의 자율적 선택 혹은 부모의 생식적 선택 뭐 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가 채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복습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여기 이제 수업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